네,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민주당 후보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후보님.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체력은 괜찮으세요? 뭐 원래 마라톤으로 달린 체력이긴 아, 하지만 예. 요즘 통 못 뛰었거든요. 뭐, 그래서 예. 선거 끝나면 다시 뛰겠습니다. 마라톤을 뭐 바로 뛸 체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에도 5km 정도 뛰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승리는 낙관하시는 겁니까? 아유, 저 세상에서 쉬운 선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정치에는 꽃길도 없습니다. 예. 그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얻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는 끝났는데 사전 투표율이 20.62%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분당감만 놓고 보면 22.56%로 약간 높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방선거보다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에 특히 분당갑 개항을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고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일반적인 그런 지방선거보다 훨씬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이제 그 처음 나선 선거잖아요. 제가 정치 9년 8개월 했습니다. 네.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예. 이번이 제가 3자 대결, 4자 대결, 5자 대결만 하다가 양자 대결이 제가 정치 인생 중에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양자 대결 해보니까? 양자 대결을 하니까 예.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사실. 어, 제가 예. 그동안 10년 동안 그래도 다당제가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 아래서 네. 열심히 도전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저기 정당 바꾸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양당 사이 어려운 삼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친 과정이었었거든요. 예. 철새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새는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저는 추운 곳으로 갔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어쨌든 약간 설명은 길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반드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을 정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생각, 그 다음에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하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어 안는 정당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국민의 힘이나 또는 민주당도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근데 분당갑은 따뜻한 곳 아닌가요, 후보님? 분당갑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김병만 후보 당선됐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바로 직전 2년 전에 겨우 뭐 천여 표 차밖에는 나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병관 후보고 인터뷰했더니 일단 이제 김병관 후보는 우리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썼던 잘못된 지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사정에 뭐 밟지 못하고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하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우선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4년 하신 분보다 제가 어떻게 더 많이 알겠습니까? 네. 제 의도는 김 후보가 도중에 그만뒀으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약속뿐만 아니라 김은혜 후보가 한 약속까지도 네. 함께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 보니까 패널에서 그 지도를 좀 틀린 지도를 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보물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발표할 그 당시 패널만 잠깐 그랬었고, 네. 모든 분들에게 지금 가정마다 가 있는 공보물에는 다 정확하게 바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이제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이제 연고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내비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교에 입주하고 했던 점은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관 후보는
이때 뭐 상당히 과열 조짐이 있었다. 분양받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본인의 이 개척을 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제가 공고가 나자마자 신청을 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역에서 제일 걸어서 가까운 곳에 안랩이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자리, 누구나 탐내는 자리, 오. 거기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제일 음. 먼저 신청해서 그랬었던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네. 지금의 판교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며칠 전 28일에 그 인천 계양을에 가신 적 있으시잖아요, 후보님. 예, 계양을에 2번 갔죠. 어떻게 또 저희- 계양을까지 저희- 가셨어요? 네. 저희 주민 찾으러 갔습니다. 주민이 누구를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도망갔다,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러면? 예, 아니, 사실 저 계양을 주민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사실 계양을과는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는 지역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예.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음. 아마 그 결과로 지금 박빙이 되는 것 같은데 음흠. 저는 정치인에 있어서 연고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연고가 있어야 거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문제점도 알고 해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의지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고가 있는 곳에 음. 정치인들이 꼭 출마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이 느낀 결과가 지금 박빙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생각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좀 질문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도 여러 번 콜라보를 연출하신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판세는? 경기도는? 네, 저 승부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출마한 이유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정 과제를 정리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극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그림대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예. 동력을 얻는 길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심이 바로 경기 수도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 어떤 역할이든 할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저와 연고가 깊은 분당갑이 보궐선거가 생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선수로 뛰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박빙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그 경기지사 선거는요. 경기지사 같은 경우 박빙이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후보님 만약에 당선이 되시어서 이제 원내 진출하면 어떤 상임위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외교통일 상임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통이요? 왜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특히 예. 과학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저 외교부 관리를 만나봤더니 최근에 저 미국 유명 대학교 공학 박사를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외교 현안들이 오는데 전부 다 백신, 뭐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 이런 것밖에 없더랍니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상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목도하게 되는 외교와 과학기술과 경제와 안보가 합쳐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루는 사실 그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외교나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외교 안보 그쪽으로 이제 외교 통일 위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부에게 부탁을 드려야겠죠. 예.
그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국민의힘 후보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제 그 합당이라고 하는 게 인수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바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당 활동을 직접 하신 경험은 없으신데 지금 예. 그 밖에서 지켜봤던 국민의힘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후보님은? 제가 지금 아직 뭐 바로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당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예. 선거 첫날부터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튼튼한 조직과 계속 이렇게 대결을 해서 3당을 만들려고 내가 했었구나. 예.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느꼈고. 근데 어차피 지금 그 국회로 돌아가면 여소야대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의석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갓 출범한 정부이고 그러면 당의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이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큰 압박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나 정치인에게. 예. 그래서 그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국정과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 중에서 법의 통과가 없이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겠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한 종상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이재명 그 전 후보도 했던 공약들. 그건 아마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구상을 당 대표가 돼서 펼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당선밖에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네, 뭐 그게 모분답안인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약간만 더 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정 계층만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고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우리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는 정당으로 그렇게 변모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421님이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다양성이 좀 결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신 모양입니다. 최근 인사들을 보면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벤처기업에서 천재 10명이 있는 벤처기업하고요. 천재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또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10명하고 싸우면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그 벤처기업이 천재 10명을 이깁니다. 그게 다양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지 보다 더 사고의 폭을 이렇게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들을 찾을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를 두고 이제 서운함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극복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연속해서 여성 4분이 지금 입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계속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만약에 좀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죠. 안철수 후보 만나봤습니다.